안녕하십니까. 선암여행원 대표 박혜상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 잠을 충분히 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중에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고 쌓인 피로를 해소합니다. 그 사이에 면역계는 복구가 되고 수많은 병균과 싸우는 힘도 충분히 수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죠.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이런 각종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불면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도에 국내 불면증 진료 환자가 65만 명에서 2016년에 비하면 한 11만 명이 늘었다고 그러고 그중에서 60세 이상에서 53%. 굉장히 나이가 들면서 잘 못 잔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65세 이상의 수면 양상을 보면 미국에서 실시한 그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9,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28%는 잠이 들기가 어렵고 너무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29%는 지속적으로 잠을 청하기가 어렵고 18%는 그냥 너무 일찍 일어나요. 나머지 12%만 잠을 자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12%를 빼고 나머지는 다 잠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면 장애의 원인을 보면 일단 치매 환자에서 수면 장애는 굉장히 흔해요. 그 이유가 활동력이 적어지면서 빛에 대한 노출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수면에 필요한 멜라토닌이 있는데 이 리듬이 감소해요.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수면의 일주기를 담당하는 수프라키아스마틱 뉴클레우스하고 아세틸콜린 분비에 중요한 뉴클레우스 메이너트가 퇴화가 되면서 수면의 효율이 감소해요. 차연비가 나쁜 것처럼. 그 다음에 자꾸 깨요. 그 다음에 렘 수면이나 서파 수면이 감소하면서 수면 구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수면 장애의 결과를 보면 일단 너무 자주 깨고 수면의 효율이 낮고 과도하게 낮잠을 자고 이런 게인데 205명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에 40%가 과수면, 너무 잠을 많이 자거나 31%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24%는 너무 자주 깨거나 이런데 특히 치매 환자에서 보이는 수면 장애가 선다우닝이라고 하는 건데 밤에 흥분해요. 아지테이션.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밤에. 목류병 환자처럼. 그래서 이제 보호자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자기 부모님 막 찾으러 다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면서 소호흡을 잘 못하는 수면의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증이 있는데 이거는 불면증의 원인은 아니고 이게 감별 진단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면 장애는 결과적으로 치매 환자의 우울증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간병인들이 치매 환자를 하다 보면 잠을 안 재우니까 간병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치매 발생이 위험 더 증가한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7년에서 2014년 동안 데이터를 활용해 봤더니 40세 이상 남녀 중에 불면증 환자가 279만 명이고 굉장히 많은 거죠. 불면증을 겪고 있는 환자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1.7배, 혈관성 치매 발생률이 2.1배로 증가를 했고 불면증과 치매를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는 불면증이 없는 치매보다 더 높게 요양기관에 입소를 했고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면증은 치매 발병뿐이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면 치매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수면 장애가 지속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어느 정도 높냐 해서 아시아 수면 국제학회 발표에 하면 불면증이 있을 경우 치매 발생률이 50%까지 높아진다고 그래요. 2명 중에 1명은 불면증 있는 사람 2명 중에 1명은 치매가 생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치매 종류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뇌신경세포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쌓여서 생겨나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쩔 때 좋아지냐면 깨어있을 때 뇌가 활동을 하면서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겼다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몸 밖으로 배설이 된다 그래요.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배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간다는 것입니다. 수면 장애하고 면역력의 관계를 알아보면 일단 잠을 잘 못 자다 그런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연구팀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 164명을 중심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5시간 이하 잔 사람하고 7시간 이상 잔 사람 비교했더니
7시간 이상 잔 사람들이 5시간 이하 잔 사람들에 비해서 감기 걸릴 확률이 5시간 이하가 4.5배 높았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신체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각종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이 있을 경우 우울증 같은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하고, 충분한 수면이 뇌를 쉬게 하는 효과가 있고, 치매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 수면 습관이 많이 바뀌는데, 낮에 몸을 조금 심하게 움직이면 피곤해서 초저녁이나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게 되는데, 이 낮 동안에 1시간 이내로 잠을 자는 건 괜찮지만 1시간 이상을 자면 안 좋다는 거고, 1시간 이내 낮잠은 좋다 그래요. 그럴 경우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을 높이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력을 강화하는 특정 뇌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대뇌의 신경세포가 새로운 정보를 정리해서 기억에 저장하는 활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낮잠은 좋긴 한데, 이렇게 낮잠은 몸의 활력을 좋아지지만 낮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낮잠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생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걱정거리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차라리 불을 켜고 뭔가 하는 게 좋다 그래요.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이 밤늦게까지 하잖아요. 텔레비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이 밤에 잠 못 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숙면을 취하려면 낮에, 밤에가 아니라 낮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저녁에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으면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잠을 방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는 너무 벌쾌한 음식 먹지 말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자는 것이 좋은데, 이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때문이고, 이때 자야지 면역 기능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잠의 수면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에 운동을 하고 햇빛을 보면서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가 되고 잠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치매 환자의 수면 장애를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천의과대학교 신경과에서 박기영 교수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수면 장애의 형태, 1차적인 불면증인지 하지 불안증인지, 수면 중에 하지 운동 장애인지, 렘 수면 행동 장애인지 이런 평가를 일단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면에 대한 설문지나 수면 일기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기계로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특히 내과적인 질환들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위식도 역류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호흡증이나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과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여러 가지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진을 하고 병력을 파악한 다음에 질환에 따른 개개인에 맞는 치료 전략을 일단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비약물적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치료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시기 조절하고 낮잠의 횟수나 시간을 제한시키고, 밤에 졸릴 때 잠자리에 가게 하고 일정 시간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수면 환경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낮에 육체적 사회적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생활 습관을 하고, 그다음에 낮에 밝은 빛에 노출하는 것이 또 좋다고 해요. 그럼 낮에 밝은 빛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게 좋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노년기의 불면증은 잠이 드는 것보다는 수면의 유지 곤란, 그다음에 일찍 잠이 들었다가 일찍 깨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1만 룩스의 밝은 빛을 저녁 오후부터 7시 사이에 쬐주면 일주일 리듬이 교정되면서 수면이 개선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밝은 빛을 쬐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치매 환자의 불면증이 있을 경우 약물 치료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내과 질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노인 환자 4명 중에 1명이 수면 무호흡 환자이기 때문에 코골이가 심하거나 과체중일 경우 반드시 이걸 교정해야 되고, 비선택적인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약물은 호흡근까지 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게 좋고, 하지 불안증이 있다 이러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좋고, 방광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자꾸 밤에 오줌을 깬다 그러면 비뇨기과 가서 이거 치료를 하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되게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벤조다이아제핀 계통하고 비벤조다이아제핀 계통,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이제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은 수면 시간을 연장시키고 수면의 효율을 좋게 할 수 있지만 작용 시간이 길 경우 낮 동안에 졸려서 낮에도 계속 자기 때문에 이럴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작용 시간이 짧은 수면제를 쓰게 되는데 이럴 때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의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비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쓰게 했는데 효과는 이전 약물과 비슷하면서 부작용도 줄이고 약물 의존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벤조다이아제핀 계통 약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물을 쓸 수가 있는데 벤조다이아제핀과 비벤조다이아제핀 계통, 그다음 항정신병 약, 멜라토닌, 그다음에 우울증 약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행동장애가 동반될 경우는 항정신병 약물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작용 시간이 짧고 부작용이 없어서 치매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 아직 말이 많고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에서 수면 장애를 했을 때 멜라토닌 2.5하고 10mg 투여했는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고, 치매 환자에서 수면 장애는 굉장히 흔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이 치매 환자에게 약물적인 치료보다는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선행을 해서 그다음에 가족들을 교육시키고 이해시켜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비교를 했고요. 세데이션 환자를 너무 깔아앉힌지, 그다음에 너무 혈압을 떨어뜨린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가 부작용이 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해서 이 중에서 골라서 약을 쓰게 됩니다. 일단 불면증이 치매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여러분 중에 잠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면증일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불면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치매가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잘 주무세요.